삼성전자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요일 오전입니다. 한 주 동안 반도체가 빠르게 움직이고 나면 주말에도 마음이 쉬지 못하죠.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분은 조금 더 살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고 현금으로 기다린 분은 다음 장이 열리자마자 따라가야 할 것처럼 조급해집니다. 손실이 큰 분에게는 이번 랠리가 마지막 복구 기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음 주 가장 위험한 행동은 반도체가 좋아졌다는 이유로 첫 가격에 내 계획을 전부 거는 겁니다. 랠리는 이미 시작됐을 수 있지만 개인에게 더 중요한 기회는 첫 급등이 아니라 그 다음 수급에서 나옵니다. 미국 반도체는 7월 말 급락 뒤 저점에서 약 20% 가까이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같은 메모리 종목이 강하게 움직였고 물가 부담이 완화되면서 기술주를 누르던 금리 걱정도 줄었어요.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의 중심에 섰고 외국인과 기관의 큰 매수가 붙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반도체 랠리가 다시 열렸다는 기대를 가질 만합니다. 다만 저점에서 20% 가까운 반등은 강한 회복의 증거인 동시에 단기 차익 실현이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속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 오를까 보다 두 번째 매수세가 들어올까를 물어야 합니다. 첫 매수는 공포가 과도했다는 판단과 숏 커버링만으로도 크게 들어올 수 있어요. 급락했던 종목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도 강한 양봉이 나옵니다. 하지만 첫 반등 뒤 눌림에서 저점이 높아지고 외국인이 다시 현물을 담으며 거래 대금이 회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단순한 되돌림을 넘어 업황과 실적을 다시 평가하는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음 주 기회는 상승률보다 이 두 번째 확인에서 찾아야 합니다. 주말 동안 차트를 보면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놓쳐버린 상승폭입니다. 며칠 전 가격과 지금 가격을 비교하면 이미 너무 멀리 온 것 같고 여기서 더 오르면 영영 못 살 것 같은 마음이 들죠. 이 감정이 월요일 이후 시초가 몰빵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시장은 내가 놓친 수익을 돌려주기 위해 움직이지 않아요. 높은 가격에서 따라간 뒤 작은 흔들림이 나오면 매수 근거보다 후회가 먼저 커집니다. 그러면 좋은 반도체를 샀어도 첫 조정에 손절하고 다시 오를 때 더 높은 가격에서 재진입하는 악순환이 생겨요. 주말에는 매수 가격보다 최대 비중을 먼저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현금이 있다고 해서 다음 장 한 번에 전부 쓸 필요는 없어요. 첫 30분에 확인할 목, 오전 수급이 살아날 때 검토할 목, 종가까지 돈이 남았을 때 판단할 몫을 나눠두면 첫 가격에 쫓기지 않습니다. 이미 보유한 분도 추가 매수 한도를 미리 정해야 작은 흔들림마다 계획 없이 물을 타지 않아요. 랠리의 방향을 맞히는 것보다 한 번의 판단이 틀려도 다음 선택을 할 현금을 남기는 게 먼저입니다. 이번 랠리를 세 구간으로 나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급락에 대한 공포가 풀리며 가격을 되돌리는 구간, 외국인 수급과 실적 전망이 상승을 확인하는 구간, 대형주에서 장비와 후공정 및 전력 인프라로 돈이 퍼지는 구간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확히 맞히는 것보다 각 단계에서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첫 구간에서는 추격을 줄이고 확인 구간에서는 눌림과 재매수를 보고 확산 구간에서는 대형주의 남은 돈과 주변 거래 대금을 함께 확인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만 보면 가격이 올랐는지 밀렸는지만 남지만 SK하이닉스를 같이 보면 자금의 주도권이 보입니다. HBM 기대가 강하면 SK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일 수 있고 범용 메모리와 대형주 수급이 부각되면 삼성전자가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한 종목이 쉬는 동안 다른 종목의 외국인 매수와 거래 대금이 유지되면 반도체 안에서 돈이 순환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종목이 함께 외국인 매도로 돌아서고 저점을 낮춘다면 주변주의 급등만 보고 랠리가 계속된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메모리 종목의 상대 강도를 붙여보세요. 지수가 오르더라도 엔비디아와 일부 AI 연산 종목만 강한 날에는 삼성전자에 전달되는 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과 저장장치 종목이 함께 움직이고 서버 기업의 수요 전망까지 받쳐주면 메모리 업황 기대가 더 넓게 살아있다는 단서가 돼요. 미국 반도체가 주말 직전 종가까지 힘을 유지했는지 장중 고점에서 밀렸더라도 거래량을 동반한 매수세가 남았는지를 확인해야 국매장 첫 주문을 해석하기가 쉬워집니다.
환율과 금리는 추경 여부를 가르는 브레이크입니다.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 부담이 줄고 달러가 진정될 수 있지만 시장 기대가 너무 앞서간 뒤 금리가 다시 튀면 고평가 기술주와 반도체가 먼저 흔들릴 수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면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담기에 편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환율이 급하게 오르면 미국 반도체 강세가 국내 수급으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 시초가보다 주말 동안 달러와 금리가 만든 바깥 환경을 먼저 보는 이유입니다. 업황 쪽에서는 메모리 가격과 수출, 실적 전망이 같은 방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도체 수출이 늘고 D램과 낸드 가격 전망이 올라가며 삼성전자 이익 추정치까지 상향된다면 랠리의 근거가 가격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하지만 주가만 빠르게 오르고 실적 전망이 제자리라면 좋은 뉴스가 이미 많이 반영됐을 수 있습니다. HBM 공급 부족이라는 말도 실제 출하와 수율, 고부가 제품 비중이 이익으로 연결되는지를 봐야 해요. 슈퍼사이클이라는 큰 단어보다 다음 분기의 숫자가 얼마나 달라지는지가 더 오래가는 힘입니다. HBM 수급 부족이 삼성전자의 기회가 된다고 해도 양산 일정과 수율이 따라오지 않으면 기대와 이익 사이에 시간이 생깁니다. 생산량을 늘리는 과정에서는 웨이퍼 투입뿐 아니라 적층과 패키징, 테스트까지 병목이 풀려야 해요. 시장이 이 과정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만 오르는 게 아니라 관련 장비와 후공정 거래 대금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급 부족이라는 말은 강한데 관련 기업들의 실적 전망과 수주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주가가 기대만 앞서가는지 한 번 더 의심해야 합니다. 돈의 확산은 랠리의 체력을 보여줍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심을 지키면서 HBM 장비, 테스트와 패키징, 소재와 부품으로 거래 대금이 넓어지면 시장이 생산 확대를 부채적으로 가격에 넣는 과정일 수 있어요. 데이터 센터와 전력기기, 냉각 인프라까지 돈이 이어지면 AI 투자의 범위가 반도체 칩을 넘어 전체 설비로 퍼지는 겁니다. 그러나 대형주에서는 돈이 빠지고 작은 장비주 몇 개만 급등한다면 확산보다 단기 순환매일 수 있어요. 주변주의 상승은 배장주 수급이 남아있을 때 더 의미가 있습니다. 확산의 폭뿐 아니라 지속되는 날짜도 중요합니다. 하루 동안 반도체 관련 종목 대부분이 급등한 뒤 바로 거래 대금이 꺼지면 공포 뒤 반발 매수일 수 있어요. 대형주가 먼저 중심을 잡고 다음 거래일에 후공정, 그 다음 소재와 전력 인프라로 돈이 차분히 이어지면서 앞선 업종의 수급도 남아있다면 더 건강한 흐름입니다. 돈이 옮겨갈 때마다 이전 종목을 버리는 장이 아니라 앞 단계 위에 다음 단계가 쌓이는 장이어야 업황 전체의 재평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수익권은 랠리에서 가장 편해 보이지만 욕심 때문에 계획을 잃기 쉽습니다. 더 오를 것 같아 매도 기준을 계속 뒤로 미루다가 큰 흔들림에 수익을 반납할 수 있죠. 외국인 수급과 거래 대금이 유지되면 보유 흐름을 누리되 가격만 급하게 오르고 오후에 매수 주체가 빠지면 일부 이익을 지키는 기준을 세워두세요. 전량 매도와 전량 보유 사이에도 선택은 많습니다. 랠리의 끝을 맞추려 하지 말고 계좌가 이미 얻은 여유를 지키면서 다음 확인을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본전권에서는 내 매수가를 시장의 기준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가격이 본전에 닿았다고 외국인이 매도를 멈추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손실에서 벗어났다고 업황이 확인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잠깐 본전이 왔을 때 전량을 던질지 더 욕심낼지 고민하기보다 저점이 높아지는지 삼성전자 거래대금이 살아나는지 SK하이닉스와 함께 움직이는지를 보세요. 본전 부근에서 수급이 안정되면 보유 판단의 근거가 생기고 수급이 무너지면 비중을 조절할 이유가 생깁니다. 손실권은 이번 랠리를 한 번에 복구할 기회로 만들려는 마음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오른 날마다 물을 타면 평균 단가는 내려갈 수 있지만 비중과 위험은 더 빠르게 커져요. 물타기는 가격이 싸 보여서가 아니라 저점 안정, 외국인 매도 둔화, 거래대금 회복이 함께 확인될 때만 검토해야 합니다. 현금 대기자는 첫 급등을 놓친 대신 선택권을 갖고 있어요. 다음 눌림에서 외국인이 다시 사는지 확인할 수 있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금은 뒤처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다음 판단을 위한 여유입니다.
레버리지 계좌라면 다음 주 목표가보다 담보 여력부터 확인하세요. 반도체 랠리가 이어져도 장중 변동은 커질 수 있고 작은 조정이 강제 청산 위험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복구를 위해 레버리지를 더 늘리면 방향을 맞춰도 흔들림을 버티지 못할 수 있어요. 반등이 나왔을 때 일부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회복하며 외국인 선물 매도와 대형주 거래대금 감소가 함께 나타날 때 추가 방어할 기준을 정해두는 게 먼저입니다. 좋은 산업의 장기 전망이 내 계좌의 단기 위험을 대신 관리해주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기준을 주말에 세워도 장이 열리면 다시 흔들립니다. 미국 반도체와 환율을 확인하고 삼성전자 외국인 주문을 보려는 사이 시초가는 이미 움직여요. 삼성전자가 잠시 쉬면 SK 하이닉스를 따라가고 싶고 두 대형주가 멈추면 장비와 후공정으로 옮겨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종가에는 처음 팔았던 삼성전자가 다시 강해지는 장면도 나오죠.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시간마다 바뀌는 수급을 내 계좌 상태와 연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는 다음 주 반도체가 무조건 오른다고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첫 급등 이후 두 번째 수급이 어디에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그 흐름이 되돌림인지 업황 재평가인지 구분하는 공간이에요. 미국 메모리와 환율, 외국인 현물 및 선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거래대금, HBM 장비와 후공정의 확산을 시간 순서로 연결합니다. 좋은 신호가 이어질 때는 첫 흔들림에 공포로 던지지 않게 하고 신호가 약해질 때는 랠리라는 말만 믿고 비중을 키우지 않도록 행동 기준을 바꿉니다. 토요일 오전에는 한 주 동안 들어온 돈이 어디에 남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큰 매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종가에 남았는지, 주말을 앞둔 차익 실현에도 이전 저점을 지켰는지, 반도체 업종 거래대금이 대형주에서 주변 종목으로 건강하게 넓어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단순히 주간 상승률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급등의 출발점과 마지막 수급을 비교합니다. 그래야 다음 주 첫 가격이 높더라도 추격할지 기다릴지 판단할 근거가 생깁니다. 한 주의 수급을 볼 때는 순 매수 총액만 크게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며칠 연속 담았는지, 장중 고점에서는 매물을 내놓았는지, 매도가 나와도 이전보다 강도가 줄었는지를 함께 봐요.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가 지수 전체를 따라온 것인지, 반도체 실적을 보고 들어온 것인지도 거래대금과 종가 위치로 구분합니다. 하루에 큰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보다 조정에서 누가 다시 받아주는지가 다음 주 두 번째 기회를 판단하는데 더 직접적인 신호가 됩니다. 주말 동안에는 미국 시장과 거시 환경을 이어붙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저점 대비 빠른 반등 뒤에도 힘을 유지하는지, 마이크론과 저장장치 종목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지, 달러와 금리가 다시 기술주 부담을 키우는지를 확인해요. 여기에 원달러 환율까지 연결해 외국인이 국내 대형주를 계속 담기 편한 환경인지 살펴봅니다. 미국 반도체가 올랐다는 알림 한 줄이 아니라 그 돈이 월요일 이후 국내 삼성전자 주문으로 넘어올 조건을 좁혀두는 겁니다. 다음 랠리에서 같은 추격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해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참여하시면 이미 오른 종목을 뒤늦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다음 장 시작 전 해외 반도체와 환율이 우호적인지, 첫 30분에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다시 담는지, 오전에 장비와 후공정으로 돈이 퍼지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게 됩니다. 신청 페이지를 열어둔 이유는 더 많은 종목을 사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릴 근거를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장 시작 전에는 시초가 방향을 예언하지 않습니다. 미국 메모리 강세와 환율 안정, 외국인 선물 분위기가 함께 받쳐주는지 보고 대형주에 돈이 들어올 길을 준비해요. 미국 반도체가 강해도 원달러 환율이 급하게 오르거나 야간 선물이 약하면 높은 가격을 따라가지 않게 속도를 늦춥니다. 반대로 미국장이 조용해도 메모리 가격 전망과 환율이 안정되고 매도 압력이 줄면 첫 30분의 재매수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 신호의 우선순위를 정해 첫 화면에 끌려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첫 30분에는 전일 종가 대비 상승률보다 돈의 주체를 확인합니다. 삼성전자가 높게 출발해도 외국인 현물 매도와 프로그램 매도가 함께 나오면 추격을 멈추고, 가격이 잠시 밀려도 외국인 매도가 둔화되며 코스피 200 선물과 SK하이닉스 거래대금이 살아나면 두 번째 수급 가능성을 봅니다. 첫 급등 뒤 진짜 기회는 가격이 눌렸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눌림을 받아주는 돈이 다시 들어오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도권이 바뀌어도 바로 약세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쉬는 동안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매수가 붙고 반도체 업종 거래 대금이 유지된다면 자금이 섹터 안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한쪽 급등을 따라가는 동안 다른 쪽에서 외국인 매도가 커지고 선물까지 약해지면 반도체 전체 랠리라는 표현을 낮춰야 합니다. 두 대형주의 상대 강도를 함께 보면서 한 종목의 가격만으로 시장 전체를 오해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오전에는 대형주와 주변 업종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심을 지키면서 HBM 장비와 후공정, 소재 거래 대금이 넓어지면 반도체 업황 전체로 자금이 퍼지는 흐름일 수 있어요. 대형주 외국인 매도는 커지는데 소형주 몇 개만 급등하면 단기 순환으로 보고 추격을 늦춥니다. 현금 대기자에게는 이미 오른 종목의 이름보다 돈이 다음 구간으로 넘어오는 순서를 알려드리고 보유자에게는 주변주의 강세가 삼성전자 매도 신호인지 업황 확산의 보조 신호인지 구분해드립니다. 오전 중 가격이 흔들릴 때는 물타기 신호와 단순 하락을 분리합니다. 삼성전자가 전일보다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매수를 안내하지 않아요. 장 초반 저점이 더 낮아지지 않는지, 외국인 매도 물량이 줄어드는지, 반등할 때 거래 대금이 다시 붙는지를 확인합니다. 새 신호가 맞지 않으면 현금 대기자는 더 기다리고 손실권은 비중을 지키며 레버리지 계좌는 반등을 복구 매수보다 위험 축소 기회로 활용합니다. 가격이 싸졌다는 느낌보다 매도 위험이 실제로 줄었는지가 먼저입니다. 반대로 강한 상승이 이어질 때는 따라갈 종목보다 놓쳐도 되는 가격을 정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대형주를 함께 사고 주변 업종까지 거래 대금이 퍼져도 시초가부터 과도하게 벌어진 종목은 눌림 없이 접근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현금이 남아있으면 다음 수급을 기다릴 수 있지만 몰아서 들어가면 작은 조정에도 판단이 흔들립니다. 센터에서는 좋은 장에서 더 흥분시키는 게 아니라 좋은 흐름을 오래 활용할 수 있도록 매수 속도와 비중을 조절하는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종가에는 두 번째 수급이 끝까지 남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첫 30분 외국인이 들어왔어도 오후에 모두 빠져나가고 대형주 저점이 낮아지면 다음 장 계획을 보수적으로 바꿔야 해요. 상승폭이 크지 않더라도 외국인 현물과 선물 매수, 반도체 거래 대금이 종가까지 유지되면 흐름의 질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오전에 장비와 후공정으로 퍼진 돈이 마감까지 남았는지도 같이 봅니다. 하루 고점보다 종가의 돈이 다음 기회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알림은 계좌 상태에 따라 다르게 연결합니다. 수익권에는 두 번째 수급이 유지될 때 흐름을 누리면서 이익을 지킬 선을, 본전권에는 내 매수가보다 저점과 수급의 안정 여부를 붙입니다. 손실권에는 외국인 매도 둔화와 거래대금 회복이 함께 나타나기 전 성급한 물타기를 막고요. 현금 대기자는 첫 급등을 놓쳤다는 불안으로 몰아서 들어가지 않게 눌림과 재매수 순서를 기다립니다. 레버리지 계좌는 복구 종목보다 추가 손실 차단 과 비중 축소, 현금 회복을 먼저 안내합니다. 같은 알림이라도 행동 기준은 비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삼성전자 비중이 이미 큰 보유자는 좋은 신호가 나와도 추가 매수보다 기존 물량을 관리하는 게 먼저일 수 있어요. 현금 비중이 충분한 대기자는 첫 확인이 나온 뒤에도 나눠서 접근할 수 있고 생활자금이 들어간 계좌라면 시장 신호와 관계없이 위험 금액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센터에서는 종목 전망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전망이 틀렸을 때도 계좌가 다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포지션의 크기와 현금 여력을 함께 연결합니다. 반도체 랠리를 보면서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하나, 다시 밀리기 전에 팔아야 하나 같은 고민을 주말 내내 혼자 반복하고 있다면 가격을 맞추려 하기보다 돈이 다시 들어오는 조건을 함께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공식 신청 페이지에서 입장 안내를 확인하시면 주말의 해외 신호부터 장 시작 전 첫 30분, 오전 확산, 종가 수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볼 수 있습니다. 급등을 약속하는 곳이 아니라 조급한 몰빵 한 번, 잘못된 물타기 한 번, 감정적인 전략 매도 한 번을 줄여 다음 기회를 잡을 계좌를 지키는 곳입니다. 이번 반도체 랠리는 공포가 컸던 시장에 분명 반가운 변화입니다. 미국 메모리 종목이 살아났고 물가와 금리 부담이 누그러졌으며 국내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대형 반도체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첫 급등을 놓쳤다고 기회가 끝난
끝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급등 뒤 조정에서 저점이 안정되고 외국인 매도가 둔화되며 거래대금이 다시 붙는 장면이 더 현실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첫 상승률을 부러워하지 말고 두 번째 수급이 누구에게 들어오는지를 준비하세요. 다음 주 상승장에서는 시초가에 몰아서 따라가지 말고 첫 30분의 매수 주체를 확인하세요. 흔들리는 날에는 반도체 호황이라는 이유만으로 물을 타지 말고 오전 저점과 외국인 매도 강도를 보시고요. 종가에는 잠중 들어온 돈이 남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수익권과 손실권, 현금 대기자와 레버리지 계좌의 행동은 같을 수 없습니다. 반도체가 다시 달리더라도 내 계좌가 버틸 수 있는 속도로 따라가는 사람이 결국 다음 기회를 가져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